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마오노 웨이브 T5 휴대용 무선 마이크계의 진정한 이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선 라발리에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발리에 마이크 하면은 아주 조그만 소형 마이크로폰이죠. 그래서 옷깃 같은데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펜던트만한 크기의 작은 마이크로폰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마오노의 웨이브 T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마오노 코리아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오노 웨이브 T5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제품 자체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게 있습니다. T5는 총 4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PA2, PB2, PC2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 PA2는 카메라 촬영용 무선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하추에 마이크 수신기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PB2는 구형 아이폰에 라이트닝 단자를 가지고 있는 수신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PB2이고요. 그리고 USB-C 포트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이폰 최신형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이 되겠죠. 이런 USB-C 타입 포트에 수신기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마이크가 PC2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옵션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올인원 형태의 패키지가 바로 PA3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PA3를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상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오노는 패키지의 포장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죠?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포장이 딱 보는 순간 바로 마오노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파우치네요. 휴대용 파우치가 먼저 보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목걸이가 2개가 나오고요. 요 사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USB-C to A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카메라용 수신기의 충전에 쓰이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엔 아래에 캐링 케이스가 보이는군요. 캐링 케이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보통 데드캣이라고 하죠. 윈드스크린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C2C 케이블입니다. 역시 카메라용 수신기의 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죠. 그리고 TRS 잭이 양쪽에 달린 케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용 수신기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붙이는 데 사용하는 클립이 보이고요. 가운데 용수철형으로 되어 있죠. 이런 클립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라이트닝 포트용 수신기, 그리고 또 하나는 USB-C 타입용 수신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충전 케이스가 보이는데요.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생겼군요. 요것이 바로 무선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생겼네요. 꽤 작고 귀엽습니다. 외관은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다음에 요것이 카메라용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집게를 카메라의 하슈에 붙이면 되는데요. 역시 조금 이따가 사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패키지의 다입니다. 와, 뭐가 되게 많죠. 뭔가 딱 보는 순간 풍성하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외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카메라용 리시버인데요. 먼저 전원 버튼을 켜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전면에 요 인디케이터가 보이시죠? 요것이 마이크의 게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돌리면 게인이 3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소리가 크다 하시면 줄이면 될 것이고, 소리가 작다 하시면 게인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전원 버튼 옆에는 USB 충전 포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뒤편에는 MS가 있는데 이게 모노 스테레오 선택 버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 자체가 모노 마이크인데 굳이 스테레오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 위에는 3.5파이 오디오 아웃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쪽에다 꽂고 나머지 한쪽은 카메라의 오디오 인 포트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는 인디케이터가 또 있는데 TX1, RX, TX2 이렇게 되어 있죠. 요 RX가 수신부, 그리고 TX가 송신부, 즉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TX1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1번 마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클립이 있고요. 이 클립은 뭐 옷깃에 달 수도 있겠지만 요것의 주요 용도는 카메라 핫슈에다가 끼울 때 연결을 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럼 이 수신기를 카메라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자,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있죠. 여기에 카메라 위에 보면 핫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클립을 열어가지고 요 밑에다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딱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3.5파이 TRS 잭을 수신기의 오디오 아웃풋 쪽에 꽂아주시고 카메라의 오디오 인풋에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마우노 T5의 무선 마이크를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시 마이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럼 PC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역시 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에 USB-C 타입 수신기를 PC나 노트북의 USB-C 포트에다 꽂아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USB-C 타입 수신기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지? 괜찮습니다. 이 카메라용 수신기의 한쪽에 USB-C 포트가 달려 있잖아요. 자, USB-C to C 케이블을 가지고 이 수신기와 PC의 USB-C 타입 포트를 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또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나 USB-C to C 케이블도 잃어버렸어. 괜찮습니다. 패키지에 있는 USB-C to A 케이블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기에는 USB-C 포트에다가 케이블을 꽂고 PC나 노트북에는 USB-A 포트에다가 케이블을 꽂으면 역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아무런 근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단하죠? 뭐 이 정도면 유선 마이크 필요 없겠어요.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것이 바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충전 포트가 있고요. 위에는 마이크 수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버튼은 뮤트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빨간불,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원 버튼과 AI 버튼이 있는데 전원을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다시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 AI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초록색일 때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켜진 것이고 파란불일 때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렇게 M자 로고, 요게 좌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에 이 소형 마이크를 연결할 적에는 자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USB-C 타입 스마트폰 연결용 수신기입니다. 아래에는 AI 버튼이 있고 여기 무슨 뭐 팔자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건 페어링 버튼이에요. 페어링이 안 될 때는 요걸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버튼은 한번 또 꾹 누르면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적용이 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난데없이 USB-C 타입 포트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용도이냐? 네,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충전을 할 때 쓰이게 되는 포트입니다. 뒤편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다음에는 클립 사용법인데요. 자, 이렇게 클립이 있죠. 이 한쪽 면이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무선 마이크의 자석 부분을 이렇게 대면은 딱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옷이 좀 두툼하다든가 할 때에는 자석을 쓰지 않고 이렇게 클립으로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력이 생각보다 꽤 강합니다. 다음은 목걸이 사용법인데요. 목걸이 뒤편에는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다가 마이크 뒤편에 붙이는 자석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럼 쏙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이 마이크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것을 목에 걸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윈드 스크린이 두 개 있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요 윈드 스크린을 잘 살펴보면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끼워 넣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귀찮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끼워가지고 역시 자석이나 클립을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귀엽네요. 요 정도가 외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우너 웨이브 T5 라발리에 마이크의 타입은 다이내믹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폴라 패턴 수음 범위는 옴니 디렉셔널 전방향 수음 형태입니다. 즉 한쪽 방향에서만 말을 해야 되는 지향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하지만 그 무선 마이크 자체에 마이크 구멍이 한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레인지 주파수 범위는 20Hz에서 20kHz, 그리고 사운드 앤 노이즈 레이쇼 신호대 잡음비는 80dB 이상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샘플 레이트는 24비트 48kHz입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용량은 97mAh예요. 그래서 마이크에 풀 충전을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총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상당히 오래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수신기의 경우에는 USB-C 타입 그리고 라이트닝 단자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언박싱 할 때 봤었죠. 그리고 카메라용 리시버는 3.5mm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총 3가지 타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기와 마이크와의 주파수는 2.4GHz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USB-C 타입 포트로 충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배터리의 용량은 1950mAh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 충전을 하려면 총 2시간이 필요하대요. 충전기를 포함한 사이즈는 78, 57, 36mm, 그리고 무게는 136g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것을 무엇이랑 비교해 볼 것이냐? 제가 예전에 한번 라발리에 마이크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바로 D사의 땡보이스입니다. 이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땡보이스의 스펙은 이런데요. 이 중에서 이제 다른 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대 잡음비인데요. T5의 숫자가 크죠. 80dB과 65dB. 신호대 잡음비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너 웨이브 T5의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땡보이스는 32비트 48kHz로 샘플링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1초 동안 샘플링을 하는 횟수는 48,000번으로 동일한데 들어오는 신호를 쪼갤 수 있는 범위가 땡보이스는 32비트로 쪼갤 수 있고 웨이브 T5 같은 경우는 24비트를 쪼갤 수가 있으니까 이 측면에서는 땡보이스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좀 더 아날로그 파형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엔 땡보이스보다 웨이브 T5가 훨씬 크죠. 그래서 작동 시간도 땡보이스는 6시간이지만 웨이브 T5는 10시간.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이크의 성능은 웨이브 T5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시버의 경우에도 디바이스와의 연결은 땡보이스의 경우에는 USB Type-C 방식과 라이트닝 방식으로만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웨이브 T5 같은 경우에는 3.5mm 리시버, 카메라용 또는 뭐 PC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리시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범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의 배터리도 훨씬 더 용량이 크죠. 뭐 거의 한 8배 가까이 용량이 큰데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충전 시간은 동일하게 2시간이다 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오래 쓸 수가 있다 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와 무게가 좀 다르죠. 이 수치만 보더라도 웨이브 T5가 좀 묵직하고 두툼하고 그리고 땡보이스가 좀 얄쌍하고 좀 가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펙 비교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되는 소리의 퀄리티는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마우너 웨이브 T5의 마이크의 소리 그대로입니다. 이 방송 처음부터 계속 T5로만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소리가 괜찮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을 적에는 꽤 준수하다. 무선 마이크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녹음이 된다고? 저는 솔직히 되게 감탄했습니다. 퀄리티가 꽤 좋아요. 다음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인데요. 극한의 소음 현장인 자동차 전용도로 옆으로 나가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지금 마오노 웨이브 T5를 가지고 마이크로폰 노이즈 리덕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끈 상태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 중에서 슬라이트 모드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 중에서 모더릿 모드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리덕션 기능 중에서 어그레시브 모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윈드스크린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이크를 외부에 노출을 시켜서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켜니까 주위의 소음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생각보다 그 기능이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어그레시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소음을 너무 잘 깎아주긴 하는데 너무 깎아서 제 목소리까지 깎아먹는군요. 그래서 정말로 극한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이면은 어그레시브 모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더릿 모드 정도까지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이즈 리덕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커스텀 버튼을 누르면 단계를 7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커스텀 모드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오노 링크 앱에는 사운드 컬러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이한 메뉴가 있어요. 즉 녹음을 할 때 그 녹음하는 음색을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한번 보실래요? 사운드 컬러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사운드 컬러레이션 오프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운드 컬러레이션 보이스 인핸서 모드입니다. 지금은 사운드 컬러레이션 웜스트 모드입니다. 지금은 사운드 컬러레이션 브라이트니스 모드입니다. 지금은 사운드 컬러레이션 허스키니스 모드입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보이스 인핸서 기능이 켜져 있을 적에는 확실히 목소리가 좀 더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고, 웜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약간 중저음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 쪽이 좀 더 열리면서 좀 더 청량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허스키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 목소리가 허스키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를 좀 더 정돈을 시켜주는 건가? 글쎄요, 정확하게 기능에 대해서는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가장 적당한 옵션을 선택을 해서 쓰시면 좀 더 마이크에 수음되는 자신의 음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효 거리인데요. 제가 동네에 있는 공원으로 나가봤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차고 자전거를 타고 애국가를 되뇌이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제가 스마트폰 10배 줌으로 땡긴 화면입니다. 이렇게 저 끝에서 돌아서 다시 오는 길인데 들리십니까? 맨 끝까지 갔을 때에도 제가 애국가를 되뇌이고 있는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와, 이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되게 작아가지고 이건 너무 신호가 작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요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때 갑자기
신호가 딱 잡히면서 제대로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도착할 때까지 아주 명확한 소리가 제대로 수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궁화산 천리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럼 이때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60m.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이 조그만 마이크가 360m 떨어진 곳에서도 제 목소리를 제대로 잡아내고 있다니까요. 야 대단합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난번에 D사의 땡보이스 리뷰할 때도 유효거리가 57m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57m 이게 실화냐 했었는데 웬걸 이건 57m의 6배가 넘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 마우노 웨이브 T5 믿음이 확 갔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중간에 뭐 끊기거나 아니면 뭐 지지직거린다거나 뭐 혼선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이 아주 클리어하게 녹음이 됐었거든요. 와 저는 이 유효거리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엔 한번 선풍기 앞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마우노 웨이브 T5에 윈드스크린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마우노 웨이브 T5에 윈드스크린을 씌운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바람 소리가 안 들려서 좋기는 한데 근데 이 선풍기 돌아가는 이 모터 소리가 상당히 거슬린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바로 마우노링크 앱에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사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윈드스크린과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조합을 해서 써보면 어떨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마우노 웨이브 T5에 윈드스크린을 씌우고 마우노 링크 앱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모더릿 모드로 해놓고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마우노 웨이브 T5에 윈드스크린을 씌워놓고 마우노 링크 앱에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어그레시브 모드로 설정해 놓고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이제는 선풍기 모터 소리까지도 제대로 잡아줘서 아주 깔끔한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깨끗하게 수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제품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마우노 웨이브 T5의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웃긴데 불안해요. 이 자석을 잃어버릴까봐. 이 무선 마이크 뒤에 붙어있는 자석이 되게 작거든요. 그리고 얇아요. 그래서 어디 잘못 떨어뜨리면 찾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불안하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 동네 문구점 같은 데에서 그 정도 크기의 얇은 동전 자석 같은 것들 파니까 그걸로 대용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원래 정품 자석의 사이즈와는 다르기 때문에 자석을 붙인 상태에서 충전기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또 불편함이 따르겠죠. 그래서 자석을 잃어버릴까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윈드스크린 데드캣의 탈부착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무선 마이크 전체를 감쌀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실제로 무선 마이크에서 수음부는 이 구멍뿐이거든요. 그쪽에만 데드캣을 붙여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굳이 무선 마이크 전체를 데드캣으로 감싸야 했을까? 그것도 되게 불편하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PA3 패키지인데
되게 뭔가 부속품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기도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고, 또 캐링 케이스도 당연히 부품의 안전을 위해서 그 완충제 같은 것들을 안에 이제 넣어서 쓰다 보니까 덩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휴대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측면은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이러기는 조금 번거롭고, 어디 가방 같은 데 넣거나 아니면 어디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면 패키지가 조금 더 컴팩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우너 웨이브 T5의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훌륭한 음성 품질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목소리가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딱 알아채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일반 유선 마이크랑 거의 퀄리티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픽업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언빌리버블이죠. 정말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유효거리 무려 360m. 와.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PA3 패키지가 올인원이라는 것이 좋죠.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환경이 구형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컴퓨터든 카메라든 어디에나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가 있다는 것이 아주 장점입니다. 근데 PC에 사용하는 법은 안 보여줬잖아. 사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PC에는 뭐 노트북이건 데스크탑이건 다 USB-C 포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USB-C 수신기를 그냥 꽂으면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USB-C 타입 수신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카메라용 수신기에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PC의 USB-C 포트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자석식 탈부착을 함으로써 클립을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더 보기에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석식 탈부착을 하는 것도 꽤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15만원대예요. 우와,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가 있죠. 특히나 야외 촬영이 많은 브이로거들에게는 이 마우너 웨이브 T5는 상당한 매력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 평, 마우너 웨이브 T5 휴대용 무선 마이크계의 진정한 올인원이다. 이것 하나로 다 씹어먹는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